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0월 재선거가 예정된 영광과 곡성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당의 역량을 총집결해 호남 공략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정권교체에는 협력하겠지만 호남에서는 경쟁으로 민주당의 기득권에 도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영광 4명, 곡성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경선 일정을 시작합니다. 경선 룰은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고 영광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에 들어갑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경선 룰이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며 지역마다 후보 유불리에 따라 공천 룰을 달리하는 민주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하게 누구한테 유불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100% 그냥 국민 경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기선정당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는 전남 외에도 부산과 인천 등에서 치러지지만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전남에 총력 대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당과도 경쟁해야 하는 타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협력하겠지만 호남 지역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호남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재보궐선거를 넘어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지역의 이슈를 선도해 가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응한 민주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전남의 재선거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 전 호남 지역 3개 시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현장 최고위도 열 예정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을 대표하는 두 정당으로 자리 잡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의 적자 자리를 두고 재보궐선거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현금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건설업의 위기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A씨는 임대계약 만료를 5일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건설사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갑자기 통보한 겁니다. 퇴거 일까지 받았어요. 30일 계약 종료인데 5일날 전세자금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고 기다리다가 전세자금의 회수가 돌려주기가 힘들다. A씨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세대는 모두 80가구. 피해 금액은 130억에 달합니다. 해당 건설사의 또 다른 임대아파트에서도 100여 세대가 보증금 200억 원가량을 받지 못한 상황. 건설사 측은 입주민들에게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허그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임대아파트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갈 준비까지 다 했는데 이 돈을 못 받아버리면 이틀 동안 1억 6천을 구해야 되더라고요. 올해 상반기 광주 신안동의 임대아파트를 비롯해 전세보증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사고 급증이 전세 기피 현상을 확산시키고 임대아파트 외면으로 건설사의 자금난을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를 덮친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검은 반도체로 불릴 정도로 김이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올랐지만 전남의 수확량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바로 고수온 때문인데요. 무산김의 주산지인 장흥군이 고수온에 강한 김 신품종을 개발해 시험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이성환 기자입니다. 굴 껍데기에 김 씨앗을 붙여 키우는 폐각 배양장입니다. 김 씨앗이 번식을 시작하면서 하얗던 굴 폐각이 검게 변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양되고 있는 김 품종은 흥초 1, 2, 3호로 고수온에 강한 신품종입니다. 다른 품종에 비해 수확 주기가 짧고 수확 기간은 더 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김은 만약에 10가마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15가마이 정도 나오고 채취를 다른 것은 5번 한다. 그러면 요거는 7번 정도는 합니다. 흥초는 2009년부터 장흥군이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품종 보호 등록을 마친 신품종입니다. 군 단위 지자체가 김 신품종을 개발한 것은 전국에서 장흥군이 처음입니다.
흥초의 바다 양식은 올해 2년째로 입소문을 타고 신품종을 입식하려는 어가가 늘고 있습니다. 고수원과 갯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급을 좀 더 활성화를 많이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품종 개발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장흥군이 내놓은 신품종 김이 고수원에 따른 수확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전남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3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장성군 삼서면의 한 플라스틱 파쇄 공장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개 동을 태우고 화재 발생 1시간 만인 오후 1시쯤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장성군은 인근 주민들에게 유독가스 피해에 대비하도록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열린 DMZ 더 큰 평화를 주제로 한 2024년 DMZ 평화 콘서트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남북한의 긴장과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DMZ 평화 콘서트에는 14,000여 명의 관객들이 참가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동영 경기도지사는 2018년 평양에서 남북한 예술인들이 함께한 공연을 기억한다면서 다음에는 남북한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평화 콘서트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녹화한 KBC 광주방송은 오는 9월 14일과 15일 방송합니다. KBO 리그와 기아 타이거즈의 간판 스타 김도영이 100타점을 달성하며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도영은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소울뱅크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4타수 2안타로 2타점을 추가하며 올 시즌 100타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 타점으로 김도영은 2000년 박재홍과 2015년 에릭 테임즈에 이어 KBO 세 번째 3할 30홈런, 30도루, 100타점, 100득점을 달성했습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2025 세계 양궁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붐 조성이 시작됩니다. 광주시 세계 양궁대회 지원단은 2022년 도쿄올림픽 3관왕의 안산, 2012년 런던올림픽 2관왕 기보배, 장애인 여자 양궁 국가대표 김옥금 선수를 내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펼쳐지는 광주 세계 양궁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지원단은 세계양궁협회 규정에 맞는 양궁장을 내년 7월 준공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결승전이 열리는 5.18 민주광장에 대한 시설 확충 공사도 진행합니다. 재단법인 석산장학재단이 재학생 등 장학생 105명에게 1억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석산장학재단은 광주 서구 JS 웨딩 컨벤션에서 석산학원 이사장과 학생,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석산장학재단은 지난 2014년 설립 이후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2022년 1인당 총생산이 전국 4위, 1인당 개인 소득은 전국 9위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시도 지역 소득에 따르면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이 전년도보다 2.6% 늘어난 96조 2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의 1인당 총생산은 5,418만 원으로 전국 4위, 1인당 개인 소득 2,375만 원으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에서 발생된 소득이 타 시도로 유출된 규모는 32조 2천억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무덥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광주와 전남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해남 22도, 순천 24도, 여수 26도 등 22도에서 26도 분포로 평년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양 32도, 광주 33도, 구례 34도 등 31도에서 34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